어서오세요. 유스펙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채널은 파인다이닝 코스 영상 전문점입니다. 약 1분 정도의 영상을 순서대로 제공함으로써 지루하지 않게 재미와 감동을 담았습니다. 10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고 각 코스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면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피겨의 여왕, 점프의 교과서,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오늘의 주인공 김연아입니다. 본명 김연아, 경기도 부천 출생. 어린 시절 평범한 가정에 태어난 그녀는 7살이 되어 군포시로 이사하게 되는데요. 개관하지 얼마 되지 않은 과천 아이스링크장을 가게 되면서 그녀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족과 함께 스케이팅을 즐길 정도로 아이스링크장을 자주 찾게 되는데요. 그러다 방학 특강 교실이 있는 것을 알고 본격적으로 피겨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8개월간 유심히 지켜보던 코치는 그녀를 선수로 키워보자고 제안하게 되는데요. 타고난 신체 조건과 지지 않는 승부욕으로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게 됩니다. 재능을 확신하게 된 그녀의 어머니는 전폭적인 지원과 서포트를 하게 되는데요. 타고난 재능도 재능이지만 그녀의 또 다른 무기는 근성이었습니다. 한 번은 다른 선수들은 30번도 넘게 뛰기 힘든 점프를 그녀가 계속 뛰는 것이었는데요. 보고 있던 코치가 손가락을 꼽으며 세어보다가 65회까지 세고 포기해버릴 만큼 그녀의 연습량은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6학년이 된 그녀는 6개의 피겨 점프 중 5개를 완벽하게 마스터하여 국내에는 이미 라이벌이 없는 독보적인 선수로 거듭납니다. 알아두면 아는 척하기 좋은 피겨 점프 6개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이트와의 날 앞쪽을 토, 날 몸통 부분을 엣지라고 하는데요. 점프 직전 토를 이용해 도약하는 점프와 엣지를 이용해 도약하는 점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토르, 가장 낮은 난이도의 점프로 후진하면서 왼발 토를 강하게 찍어 도약하는 점프입니다. 최상위권 선수들이 트리플 토릅을 단독으로 구사하는 경우는 드물고 콤비네이션 점프나 쿼드러플로 뛰는 것이 특징입니다. 살코, 왼발 인엣지로 후진하면서 오른발을 함께 모으며 도약하는 점프로 도약 직전 다리가 마치 C자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룹, 오른발 아웃엣지로 후진하면서 도약하는 점프로 도약 직전 다리가 X자로 교차되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플립, 전진하다가 반바퀴 몸을 돌려 진행 방향을 바꾼 후 오른발 토로 빙판을 강하게 찍고 도약하는 점프입니다. 너츠, 왼발 아웃엣지로 후진하면서 오른발 토로 빙판을 찍어 도약하는 점프로 점프 직전 발목이 꺾이는 듯한 모습이 특징입니다. 악셀, 다른 점프들과는 다르게 전진을 하며 도약하는 점프로 반드시 후진 방향으로 착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반바퀴를 더 돌아야 하는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점프입니다. 이렇게 점프의 난이도와 회전수마다 채점이 다르므로 6개의 점프와 3회전을 모두 수행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이 된 그녀는 2번의 성장통을 겪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는데요. 한 번은 어머니와의 잦은 갈등으로 다투던 도중 어머니가 빙판 주변 달리기를 100바퀴나 돌게 합니다. 훈육을 위한 억지성 벌이었음에도 고집을 꺾지 않고 그녀가 꾸역꾸역 100바퀴를 다 돌고 오자 어머니도 그녀의 고집에 2손 2발 다 들게 됩니다. 또 하나의 성장통은 스케이트화가 발에 맞지 않아 자주 넘어지는 것이었는데요. 원래 신던 스케이트화를 재구매해서 신었음에도 발에 맞지 않아 부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도저히 맞는 스케이트화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수소문 끝에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다행히 맞는 스케이트화를 일본에서 주문하게 되고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던 연습을 하기 위해 곧바로 일본에 있는 아이스링크장을 찾게 됩니다. 어머니와의 기싸움에도 전혀 밀리지 않는 승부욕과 일본에 있음에도 매일 거르지 않는 연습량 덕분에 각종 주니어 국제대회에서도 엄청난 기량을 뿜어냅니다. 시니어 대회 세계 신기록 갱신, 그랑프리 파이널 3회 우승, 세계 선수권 세계 신기록 갱신, 각종 대회에서 모두 입상하여 피겨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딱히 올림픽을 챙겨보지 않았던 나는 2010 밴쿠버 올림픽 피겨 부분에서 대한민국 금메달이라는 소식에 별 감흥이 없었다. TV 광고에도 예능에도 김연아 선수가 계속 나오길래 아, 우리나라의 피겨 금메달리스트가 저 선수구나 하고 눈도장만 찍었다. 그리고 4년 후 2014 소치 올림픽, 대한민국을 아니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피겨 여왕의 위엄이 궁금했다. 그렇게 기대 반 설렘 반으로 김연아 선수의 피겨를 방구석에서 시청했다. 저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피알못이었던 나는 다른 선수들과 김연아 선수의 특별함을 구분하지 못했다. 그냥 점프해서 돌다가 넘어지면 실점하고 안 넘어지면 잘하는 정도로 생각했다. 어쨌든 결과는 러시아 금메달, 대한민국 은메달. 에이, 기분만 더럽고 괜히 봤네. 각종 대회만 나가면 기록을 갈아치우는 그녀의 실력에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그랜드슬램의 여정만을 남겨두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그녀에게도 고민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식단 관리였습니다. 운동선수에겐 식단과 체중 관리는 필수 조건이기에 그녀도 당연히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었는데요. 특히 피겨 종목 특성상 중력을 이겨야 하는 스포츠로 체중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엔 한식, 점심엔 과일과 샐러드, 저녁엔 과일과 시리얼이라는 매일 부실한 식단으로 고강도 훈련을 소화하게 되는데요. 야식이라는 단어를 들어만 봤다 말할 정도로 한 번도 야식을 먹어보지 못한 그녀는 밤마다 먹고 싶은 음식을 검색해서 그림만으로 허기를 달래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피겨를 위한, 피겨에 의한 피겨 요정의 집념은 고스란히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쇼트와 프리스케이팅에서 의상, 음악, 연기, 표정, 점프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경기를 소화해내며 대한민국에 금메달을 선물하게 됩니다. 합계 점수 228.56이라는 경이로운 점수로 여자 싱글 세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명실상부 피겨 여왕에 등극하였음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됩니다. 언젠가 유튜브 추천 영상으로 밴쿠버 올림픽 영상이 떴다. 알고리즘이 도대체 어디까지 나를 인도할 셈이지? 그래, 좋다. 유튜브 자네의 그 가상한 노력에 내 시청해주지. 연느님이시여, 금메달의 감동을 저에게 선사하여 주소서. 뭐지? 이거 분명 들어본 음악인데. 쇼트 제임스 본드 메들리였다. 순식간에 2분 50초가 지났다. 특히 마지막에 쏜 총과 표정은 나의 올림픽 리뷰 역사상 가장 위트 있고 엣지 있는 마무리였다. 이전에 느끼지 못한 환희와 감동에 다시 한번 재생을 눌렀다. 저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하면서도 우아하면서도 엘레강스한 아름다움의 판타스틱을 버무린 그야말로 예술 그 자체. 이것이 바로 퀸이구나. 여왕의 자태를 영접하고 경의를 표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선수들의 영상도 보았다. 진짜 여왕과는 디테일이 달랐다. 경직되어 있고 투박하고 연기를 위한 연기. 점프는 고사하고 동작 자체의 선이 달랐다. 선이. 그렇게 방구석 올림픽 심사위원이 되어 지멋대로 심도 있는 채점을 하며 2014 소치 올림픽을 유튜브에 검색했다. 피겨 선수로서 정점을 찍은 그녀는 은퇴 선언을 결심하고 선수 생활을 마감하는 듯 했으나 후배들의 미래를 위해 소치 올림픽에 출전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음반 위에 다시 선 피겨 여왕은 또 한 번 완벽에 가까운 무결점 연기를 펼치게 되는데요. 당연히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할 것이라 누구도 의심하지 않은 채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주최국의 편파 판정이 일어나면서 그녀는 금메달을 놓치게 되는데요. 수많은 언론과 세계가 러시아를 향해 돌을 던졌지만 결과는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의 분노와 야유 속에서도 정작 그녀는 침착하고 덤덤하였는데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그만 왕관을 내려놓은 그녀의 표정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 무대를 멋지게 마무리하고 레전드라는 수식어와 함께 역사에 길이 새겨지게 됩니다. 김연아 선수의 각종 인터뷰 예능 영상을 보면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특히 피겨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아무렇지도 않게 원래 하던 대로 했다. 그냥 하는 거다. 힘든 게 당연하다. 는 식의 발언은 김연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느껴졌다.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영웅을 보면서 전하고 싶은 딱 하나의 메시지는 근성이었다. 다른 선수들에 비해 점프를 2배, 3배 더 많이 뛰는 근성. 스케이트화를 벗고서도 100바퀴를 뛰고 오는 근성. 일본에 가서도 하루도 연습을 빼먹지 않는 근성. 식단 관리를 철저하게 지키는 근성. 정말 레전드가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상상이 안 된다. 남들은 점프 연습할 때 오히려 연기 연습에 집중했을 정도로 이미 점프의 교과서라고 불리었다. 도대체 얼마나 점프를 많이 뛰었다는 얘기지? 연습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인 점프를 계속 시도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 같다.
아픈 건 둘째치고 2번, 3번 넘어지면 자신감이 하락하는 것은 물론 부상까지 더해지니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녀의 근성이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다. 역시나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행동이다. 반복과 연습, 생산성. 수많은 부자들도 이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고 한다. 나도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유튜브를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근성은 뭘까?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나는 얼마나 노력하는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쉬고 싶을 때가 많지만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근성으로 영상을 만들기로 다짐했다. 밴쿠버 올림픽 이후 김연아 효과로 인해 경제적 가치가 무려 5조 2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김연아의 MBTI는 만능 제주꾼형인 ISTP로 알려져 있었지만 본인 피셜로 ESFJ라고 밝혔습니다. 김연아는 10여 년간 계속해온 기부천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알려진 공식 기부 내용만 50여 개, 유니세프 최연소 국제 친선대사 활동, 글로벌 스포츠스타 기부 4위, 비공식 기부를 포함하며 수십억에 달하는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 5살 연하 서울대 성악과 출신인 고우림과 3년간 열애를 인정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2018년 올드스케이트 아이스쇼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기부킨, 기부천사로 잘 알려져 있는 그녀의 동반자로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고우림은 물론 그의 아버지도 선행과 봉사활동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입니다. 다가오는 10월에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는데요. 두 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꼭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유스펙트!